안녕하세요, 지니어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바퀴를 한번 수리를 해볼 건데, 그에 앞서서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바퀴가 한 군데가 계속해서 닿고 안에 뭔가 굴러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죠. 니플이 부러진 건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히든 니플, 이 림 안에 니플이 들어가서 조립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바퀴랑 조금 달라 보이죠? 그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전화로 자전거의 수리 견적이라든지 수리에 필요한 시간, 그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 이것만 해도요, 이 자전거 바퀴는 히든 니플, 속 안에 니플이 들어가서 타이어를 벗겨낸 상태에서 니플을 조여야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튜블러 타이어입니다. 본드나 테이프로 접착을 해야 되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수리하고 나면 다시 타이어를 휠에 붙여야 되는 그런 제품이죠. 일반적인 익스터널 방식의 니플이 달린 보편적인 휠셋, 그리고 알루미늄 휠셋, 그냥 튜브 타이어가 분리되는 클린처 타입이 아닌 완전히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타입이죠.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다르고요, 공인 비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문의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그러니까 물론 자전거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내 자전거가 뭔지 모르고 어떤 타입인지 모르니까 전화 문의를 하시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와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지를 못해요. 왜냐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제가 아예 그거는 간단해서 2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냥 딱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왔는데 이렇게 튜블러 타이어에 이런 방식이면은 벌써 테이프 붙여야지, 그런 시간 더 들어가지. 그런데 이미 뱉어놓은 말은 있지. 작업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돈이 더 들어가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용납을 못 하시는 손님이 계실 수도 있고,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 다르니까 제가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문의를 하게 되면 저는 최대한 제가 좀 파악할 수 있게 상세하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자전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 모든 게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손님들이 전화를 하실 때는 보통은 본인 자전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물론 별 문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보면, 보고 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왜 이러냐? 시간이 훨씬 오래 가거나 특이한 부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웬만하면은 정확하게 견적을 내드리거나 하기가 참 어렵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질문의 꼬리를 물면서 10분, 15분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십니다. 사실은 전화는 저는 보통은 1, 2분 안에는 끊어야 돼요. 다른 전화도 계속 들어오는데 그 하나만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저를 붙들고 원하는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웬만하면 전화상으로는 제가 자전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무슨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손님이 저를 화타쯤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화타도 사람 갖다 놓지 않고 진맥하지 않고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운영하는 1인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비 시간이라든지 정비 날짜 같은 거를 미리 손님하고 조율을 해서 예약을 잡아놓고 방문을 하시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데 그냥 갑자기 오시는 분 계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손님이 2시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 손님은 실제로는 한 2시 10분쯤 오셨고 갑자기 방문하신 분들은 한 2시쯤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손님이 왜 아직 안 오셨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얼른 해드려야겠다 라고 하려는데 작업을 막상 진행해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미 손을 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 손님이 예약이 돼 있어서 이 손님 거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실수로 손님 거를 먼저 건드렸다. 뭐 이제 손님들 간의 조율을 잡아드리거나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미 며칠 전에 예약하셔서 오신 분인데 갑자기 다른 거 만지고 있으면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미리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를 보통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약식으로 정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끔 예약한 시간에 날짜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모든 전화번호에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했는지 다 메모를 해놓기 때문에 노쇼가 되면 저는 그 번호는 무조건 차단합니다. 그 번호로는 저희 매장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비용을 받지도 않았고 시간만 딱 잡아 드렸어요. 돈을 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제가 그 시간을 비워놓고 그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시간은 다른 손님이 방문할 수 없게 스케줄을 다 조정해 놨는데 갑자기 안 온다? 그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안 온다? 제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노쇼죠. 그 손님하고는 2번의 거래는 없습니다. 혼자 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그런 좀 룰들을 더 까다롭게 정해 놓으려고 해요, 사실은. 자, 그럼 저는 요놈을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연휴 기간이 꽤 길죠? 네. 재밌게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는 쭉 좀 쉬려고 합니다. 역병으로 인해서 좀 멘탈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좀 길게 쉬면서 좀 회복을 좀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안녕.